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울산대학교 입시홍보대사 6기 황다린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내빈 관계자 여러분, 링크 사업단 관계자분들, 학생공헌단 분들,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울산대학교 링크 사업단 사회공헌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공존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공헌단 링커스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공헌단 링커스는 현재 7기까지 운영하였으며 올해 7기에는 총 23팀, 109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울산 지역 사회 내 환경, 교육, 인식 전환 활동, 도시 문제, 치안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상식을 위하여 지난 2021년 12월 24일 23팀이 제출한 발표 영상을 토대로 예선 심사가 1차례 진행되었고 오늘은 본선 진출 7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각 팀의 최종 발표 이후에 시상까지 이어지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사회공헌센터장 한상진 교수님의 인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 링크사업단 사회공헌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상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7기 링커스 학생공헌단 성과 발표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7기를 거친 동안 사회공헌의 내용이나 또 참여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서 링크사업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데도 심사를 위해서 와주신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과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7명의 학생들 발표에 수고 많으시고 끝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명의 학생들 발표에 수고 많으시고 끝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진 사회공헌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정한 심사, 애정어린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생공헌단 7기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과 발표회는 팀별 활동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상식,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팀별 활동 발표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각 7팀에 대표 1인만 참석하여 5분간 발표를 하게 되며 발표가 끝나고 이후 5분 동안 심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23팀이 제출한 발표 영상을 토대로 예선 심사가 1차례 진행되었고 오늘 성과 발표에는 본선 진출 7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7팀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팀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올바른 식문화 개선을 위해 활동한 코요록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요록 팀의 발표를 맡은 이연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울산 지역 내 결식아동 대상으로 영양 자립식 키우기 프로젝트라는 영양 교육을 실시한 팀인데요. 저희는 총 9개월 동안
아동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202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쵸?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기획에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바로 영양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 그리고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부응한 홈가드닝 두 가지 부분인데요. 결식아동이란 부모로부터 끼니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뜻합니다. 그 아동들은 국가로부터 급식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가정 내 영양 지도를 부재를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다른 측면입니다. 홈가드닝에 대한 관심 증가인데요. 한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그 사이트 내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에 2배가량 홈가드닝 매출이 상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결식아동 대상으로 영양지식을 이용해서 식물 키우기를 합한 그러한 활동형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접 식물을 키우고 요리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구성할 때 저희는 세 가지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시면 교구 제작, 그리고 레크레이션, 마지막으로 테마도입 세 가지 부분인데요. 교구 제작에서는 저희는 아동들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에 맞춘 교구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물 키우기를 직접 실행하기 전에 저희는 과자를 잘 으깨서 그것을 흙처럼 만들어서 직접 식물 심기 원리를 이해해보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 수업에서는 저희는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요소를 영양교육에 접목시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화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잘하면 그걸 주고 그걸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퀴즈 대항전, 춤추기 활동,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도입입니다. 저희가 활동을 진행할 때 기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동 후반부에서는 기념일을 접목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PPT가 심사위원님께서는 보이시군요. 네, 보시면 또띠아에 치즈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글날에 저희가 진행한 활동인데요. 이와 같이 아이들이 기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념일들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저희 이런 활동들이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4월에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는 등 지역아동센터를 컨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전 준비를 하고 5월에서 12월에는 도입, 전개, 종결, 평가에 다하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5월에는 친밀감 조성, 그리고 같이 동기 유발하는 거. 그리고 6월에서 10월까지는 영양교육, 식물 심기, 그리고 요리 활동 3가지 본격적인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저희가 팀별 대항전을 통한 반복 학습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사후조사 및 쫑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 추진으로 저희는 총 영양교육 14회, 그리고 식물 키우기 6회, 요리 활동 8회에 달하는 수업을 실시하였고요. 저희는 이러한 저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영양 자립심이란 어떠한 평가 요소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영양 지식, 식태도, 식행동입니다. 영양 지식이 함양됨으로써 아이들의 긍정적인 식태도가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올바른 식물 심기 활동과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제 행동에 옮겼는가 하는 부분을 사전 사후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영양 지식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70%가 향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70% 중에서도 50%가 실제 태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를 알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 태도 중에서도 저희 활동과 국한된 걸 뽑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도전심, 그리고 영양에 대한 생각, 이것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식행동인데요. 상중 하로 나누었을 때 상이 2배 이상 상승하고 하가 0%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던 반면에 저희가 저희 활동 외에도 센터 내에는 다양한 활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 2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찰한 결과 첫 번째 사례로 아이들이 쑥갓, 깻잎 같은 처음에 이런 채소를 들고 가면 향이 강해서 호기심을 느끼더라도 아차 하면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직접 키우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먹어보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내 식물 키우기 증가율인데요. 저희가 활동 전에는 식물 키우기를 별로 하지 않던 학생들도 다이소 같은 접근이 쉬운 곳에 다가가서 식물을 직접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활동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였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센터 외에도 다른 센터를 컨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과 동아리에 문화로 정착시켜서 저희 과의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유치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문제의식을 가지고 흥미있게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이제 흥미거리로 이렇게 가드닝을 통해서 결식아동의 문제에 좀 접근을 해보겠다 하시는 그 접근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조금 이렇게 비평을 조금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홈가드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좀 한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정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으로 좀 떠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양 자립심 키우기 프로젝트의 결과적인 궁극적 목표가 결식 아동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결식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정적으로 조금 짧은 시간 내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종자들을 구입해서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계획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또 메타버스가 흥하게 올라오고 있죠. 메타버스를 통하면 길게 키워야 되는 식품들도 짧은 시간 내에 키우는 그런 아이들의 활동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직접 저희가 키우는 거는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을 하고 요리 활동 시에 아이들이 직접 키운 식품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걸 너희들이 키운 음식들, 식품들이야. 이것들로 한번 같이 요리를 해볼까? 라는 그런 흥미를 더하는 요소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결식 아동 문제를 울산 지역 내에서 줄이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 활동만으로는 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국한돼서 저희의 그 목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그런 영양 지식 부분을 저희가 대체하여서 그래서 아이들이 무상 급식을 지원받을 때도 그리고 급식 같은 거 받더라도 아이들이 안 먹어본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는 편식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이거 내가 접해본 거네? 먹어보니까 맛있었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먹어봤고 그 활동에서도 먹어봤으니까 나 익숙하니까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립심을 저희는 키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인 걸까요? 네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을 실시한 HE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HE 성과 발표를 맡게 된 양승연입니다. 먼저 H1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 후 그 외 활동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H1안, 여러분은 어떤 약자의 줄임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H1안,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지구를 돕는다 라는 뜻을 가진 Helping Us의 약자입니다. 저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덜 버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스통, 재활용 화분 이벤트, 플로깅을 주로 하였습니다. 스스통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스스통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통입니다. 저희는 약 5개월 동안 KCC, 기린관, 묵어관 기숙사에서 총 606개의 병뚜껑을 수거하였으며 16시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모은 병뚜껑은 사회적 기업인 우시산에게 전달되어 그 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화분 이벤트입니다. 화분으로 다시 태어난 일회용 컵처럼 누구나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를 통해 먼저 예약을 받았으며 추후 40명에게 재활용 화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로깅입니다. 플로깅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조깅을 하여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저희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최소 2번을 활동을 하며 1690리터를 수거하였으며 36시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플로깅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끝에 해양정화 사진도 있고 울산대공원, 울산대학교 주변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폐현수막을 사용하여 쓰레기 줍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폐현수막 지급이 중단되면서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는 7월 19일에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플라스틱 솜으로 인형 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인형은 페트병 11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세계환경의 날 N행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 모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뉴스 9개를 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얼굴에 찍힌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와 벌레가 엄청 많아서 쓰레기를 줍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울산대 학우분들과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길가에 쓰레기를 덜 버리겠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팀원의 참석이 적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링커스 7기 H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 심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세로입니다. 발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덜 버리는 영향력을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플로깅이라던가, 그리고 화분 이벤트, 스스통,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셨던 그런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깅에서도 1690리터라고 하는 그 굉장히 많은 양, 20리터 봉지로 치면 800봉지 정도를 굉장히 많이 모으셨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 UBC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가게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관심을 많이 두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분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참여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던 지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으셨다.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셨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이런 식의 그런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를 좀 더 북돋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활동을 지속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요. 사실은 이런 이제 SNS 활동을 통해서 이런 영향력을 온라인상에서 전파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 이제 그 들으셨던 중요한 리뷰라던가 뭐 응원의 글이 있으면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우선은 울산대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이 저희의 작은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은 주민들은 활동은 좀 어려웠고요. 울산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거 재활용 화분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 또 이런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에코백 제작, 텀블러 빨대 등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 및 적용한 알키팀입니다. 아, 아, 되는 건가요, 지금? 알키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비대면 면접, 비대면 회의, 비대면 주문. 저희는 이 비대면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2018년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약 10,000대였는데요. 2021년 올해만 약 3만 대 정도가 되는 키오스크가 전국에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주문은 전자기기를 동반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던 글인데요. 어머니께서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버거킹에 방문하셨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20분 동안 고생을 하셨고 결국 울고 말았다는 아주 슬픈 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버 박만래 할머니의 방문기인데요.
키오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주문을 포기할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및 사회적 약자분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키오스크 사용에 가장 어려웠던 점을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한 단계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찾기 어렵다거나 뒷사람이 눈치가 보이거나 그리고 작은 글씨, 결제 시간 제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오스크를 더 사용하기 편하고 단계를 훨씬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버튼을 크게 만들고 뒷사람의 눈치가 보이지 않게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4월까지의 저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고 키오스크만 제작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4월까지는 개발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4월 이전 작년부터 6개월 정도 가량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3월쯤에 완성을 해서 한 달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설문지를 제작했고 서비스 진행 중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반영을 해서 유지보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5월에 정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키오스크 기기 유지보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반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얻었던 좋았던 점은 글씨 크기가 크다. 그리고 UI가 직관적이다. 재료를 알려줘 알기 쉽다. 라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불편했던 점은 디자인이 투박하다.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진다. 일부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의견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을 고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키오스크 2.0을 제공했습니다. 9월경에 키오스크 2.0 디자인을 제작을 완료를 했고 1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기기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기기를 통한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은 2022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기 확대 보급할 의향도 있습니다. 누구나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링커스 학생공헌단 7기 알키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문제 의식이 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좀 접근을 해보자 하는 그 시도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이라 관심 있게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일단 이걸 커피숍용으로 개발을 한 건가요? 첫 번째. 네, 지금은 커피숍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키오스크가 이게 분야별로 또 이렇게 다양한 UI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게 개발로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하나. 다양한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네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커피숍에 주문을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닐 거고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발표 자료에 있는 누구나 키오스크로 편하게 주문할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역량 강화,
여기 링커스에서 하셨던 이런 활동들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거를 그 커피숍용이 아니라 키오스크에 좀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의문이 살짝 들었고요. 답변 드릴 수 있는 네네,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민주간 보호센터라는 연계기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주간 보호센터에서 저희 11호간 커피의 그 카페 교육 그리고 주문 교육을 위해서 방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용으로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야에도, 다른 식당이나 다른 주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는 스크린샷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스크린샷을. 그런데 그 시스템상으로 뭐 카페라떼의 경우 뭐 커피와 우유가 들어간다, 이런 재료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만약 그거 재료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면 충분히 다른 서비스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 발달 장애인의 미술활동 재능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느림의 미학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링커스 7기 느림의 미학팀 박은진입니다. 저희 팀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연계기관의 마스코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능 활용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사람들이 좀 더 발달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고래를 떠올릴 수 있듯이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좀 더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센터의 핵심 가치를 담아 마스코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스코트 사랑이, 동행이, 주장이입니다. 마스코트 소개 포스터를 제작하여 센터의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울산대학교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의 굿즈를 제작하여 교내 이벤트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발달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며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발달장애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캐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의 배경과 등장인물, 스토리보드 제작, 그리고 교육생분들의 미술 활동과 녹음 작업을 거쳐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앞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무서워.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저는 여러분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반복되는 불안감을 잠시 멈추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저기, 혹시 이 버스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가나요? 왜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지?
저는 당신의 말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청각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저는 친구들 도와주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해요. 저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달 장애인은 어떤가요? 그들도 우리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시민참여, 그 외 평생교육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던 발달장애인분들,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센터에 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과 교육에도 참여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링커스 7기 활동을 통해 저희 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제작 과정을 발달장애인 교육생분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재능 활용과 사회 참여의 기회, 그리고 성과물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센터의 마스코트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센터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느리지만 천천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느림의 미학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마스코트와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서 조금 아쉬웠지만 전달력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신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이 애니메이션과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측에 피드백이 있으셨는지, 그 내용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마스코트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브랜딩,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달 장애인을 고민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분들이 이런 브랜딩을 하고 조금 더 발달 장애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센터 측에서는 일단 센터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마스코트를 활용하면 좀 더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앞으로도 굿즈 제작이라던가 이제 사람들한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마스코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평소에 발달장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함으로써 이제 봉사자들에게도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좀 더 발달장애인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의 홈페이지와 SNS에 지금 게시되어 있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홍보에 활용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권인 네. 화가님께서 이
이 그림들을 그려주신 네. 것 같은데 이 분도 그러면 발달 장애인이세요? 네, 아, 맞습니다. 저희 그분께서 센터에 화가로서. 네, 아, 화가님으로 활동하고 네. 계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번째, 폐지를 이용하여 마스크 기부함을 제작하여 마스크 기부 프로젝트를 실시한 마우스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의 발표를 맡은 사회전복지학과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 마우스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우스는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폐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 후 폐지로 마스크 기부함을 제작하여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마스크로 나눈 우리들의 스토리의 계획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폐지 시세가 킬로그램당 80원도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100kg의 폐지를 팔아도 현재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마스크를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방역 취약 계층의 마스크 문제를 완화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기부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마스크 기부함 같은 사회적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사회에서 기부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들을 기부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울산대학교에서 폐지를 판매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폐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폐지를 구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이제 팔아주셨던 어르신께서 자신이 로또를 맞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구매한 폐지를 가지고 마스크 기부함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아무래도 폐지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폐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옆에 폐지를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스크 기부함 옆면과 각종 게시판에 붙일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인사하기도 하였으며 마스크 기부 독려 이벤트 진행을 위한 마우스 마스코트 그립톡과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 마우스 프로젝트 SNS를 계정을 개설하여서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려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울산대학교 북카페 앞에서 첫 번째 마스크 기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마스크 기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총 300장이 넘는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받은 300여 장의 마스크는 행복노인 주간보호센터, 참사랑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각자 160개씩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사항을 영상으로 요약하여 만들었고 두 대회에서 장려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링크플러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두 번째 마스크 기부함 제작 활동입니다. 이번에도 울산대학교 근처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을 찾아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폐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폐지를 활용하여 두 번째 마스크 기부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복지팀 담당 교직원님, 학생식당 매니저님과 마스크 기부함 설치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울산대학교 11호관 커피 및 학생식당에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가 마스크 기부함 설치했다는 소식과 앞으로 또 있을 이벤트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저희 SNS와 울산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울산대학교 학우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마우스 마스코트 그립톡을 활용하여 두 번째 마스크 기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1호간 커피와 학생식당에 설치된 마스크 기부함을 통해서 기부된 마스크와 이벤트를 통해서 기부된 마스크 약 300장의 마스크를 기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받은 300여 장의 마스크는 전국 천사 무료 급식소 울산 본부에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벤트의 내용과 저희가 전국 천사 무료 급식소 울산 본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저희 SNS와 울산대학교 에브리타임에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마우스 프로젝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후원처는 중앙복지재단과 두 명의 익명의 복지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저희가 제작한 마스크 기부함은 총 2개이고 마스크 기부함 설치 장소는 북카페, 학생식당, 11호간 커피입니다. 저희는 마스크 기부 참여 이벤트 횟수를 총 2회 진행하였고 총 620개의 마스크를 기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부받은 마스크를 행복노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재간노인복지센터에 160개씩 전달하였고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 울산본부에 300개를 기부하였습니다. 수상 이력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소셜 100초 영상 챌린지의 최우수상, 그리고 2021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뭐 팀 제목이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 마우스라는 그 제목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참신했고요. 이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기부나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또 다시 선순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좋은 시도였다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문이 드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앞에 기획 배경에 이제 그런 설명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방역 그 취약계층의 마스크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하고 이분들이 마스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기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 재원의 문제가 좀 생길 텐데 과연 그 기부로만 다 이게 할당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포스터 제작도 하고 그립톡도 만들고 스티커도 하고 또 기부함도 계속 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발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인데 그런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했던 전국 무료 천사 급식소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이제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에서 이제 마스크가 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빨아서 쓰셔가지고 마스크에 보풀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셔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마스크 취약 계층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또 빨래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마련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도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우선은 후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곳에 홍보용 포스터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폐지 자체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폐지를 통해서 뭐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뭐 사업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번째 발달장애인 대상 무인 단말기 사용 교육 자료를 제작한 사두영미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두영미팀의 최종 성과 발표를 맡은 곽사영입니다.
저희는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ATM기 교육안과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는 추진 배경, 교육안 제작, 리플렛 제작,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마주한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업계가 디지털화로 도입하면서 많은 은행들이 은행원 대신 ATM기와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 지원 서비스는 증가하였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면서 은행 이용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은행 업무를 스스로 하는 것이 필수였고 보이스피싱, 도난 등 각종 금융범죄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ATM 교육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ATM기의 구성과 기능을 조사하였고 센터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발달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와 학습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보시는 교육안 하나로 모든 ATM기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은행을 찾아가는 것부터 ATM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또한 이해 속도가 느리고 집중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 자료를 더욱더 많이 활용하였고 중간중간 게임과 퀴즈를 삽입하여 도중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TM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였는데요. QR코드를 통해 이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는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총 83페이지의 교육안을 제작하였는데요. 인쇄를 맡기기 전에는 센터 내에서 사전 교육을 통해서 난이도를 최종적으로 조절하였고 스티커와 부록 등을 첨부하여 재미 요소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50부 인쇄를 마친 상황이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TM기의 핵심 내용만을 간결히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A4 용지 반쪽 크기의 리플렛은 휴대가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이러한 교육안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리플렛에는 입금, 인출, 금융사기 등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내용만을 담았고 현재 500부 인쇄 진행 중입니다. 인쇄가 완료된 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발달장애인 지원기관과 은행, 그리고 학교 시설 내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든 ATM기 교육안과 리플렛은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ATM기 교육안은 은행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지원의 범위를 노년층, 어린이,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등에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안은 미취학 아동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쉬운 난이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 작동에 미숙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TM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ATM기 사진은 신한은행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ATM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돈 찾기, 돈 넣기 등 ATM기의 구성과 내용이 저희의 교육안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한은행의 ATM기가 앞으로 점차 확대 도입됨에 따라 저희의 교육안과 리플렛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두용미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요. 이 리플렉과 교재를 저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서 굉장히 들으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발달 장애인 분들께 대해서 이 교재로 교육을 이제 센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이후에 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ATM기를 사용해 보신다거나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 그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ATM기에 대한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이 사실은 QR 코드로 첨부된다고 하더라도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작이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여기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직접 제작한 교육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랑 얘기를 할 때도 발달 장애인 분들은 조금 이해 속도가 느리시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걸로 실전까지 가기는 어렵고 두세 번 반복 교육을 하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제작을 마친 9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전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발달 장애인 분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보다는 이런 시각적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통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신다는 것을 들었고, 그러면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QR은 그냥 카메라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점을 이제 센터와 협의 끝에 QR코드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교내 취약계층 학우들을 위한 식권 기부 및 청년 빈곤 문제 홍보 프로젝트를 실시한 10시 1밥 팀입니다. 나의 공강한 시간이 내 친구의 밥 한 끼로. 안녕하세요. 17밥 발표자 이지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링커스 7기 17밥 최종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17밥 소개, 2021년도 17밥 기록, 2021년 성과 보고, 전년도 대비 성장한 17밥, 앞으로의 17밥 계획으로 성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밥 팀은 청년이 스스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취약계층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식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대학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공강 1시간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식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한 임금으로 학생식당에서 식권을 재구매한 후 구매한 식권을 취약계층 학우분들, 즉 식권 지원 대상자분들께 식권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PPT와 같이 선순환 시스템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 2021년 17밥 기록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팀이 활동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봉사자 모집 및 봉사자 활동의 사진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했다시피 울산대학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하며 매달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을 위한 갈무리 행사를 진행하며 봉사자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시권 지원 대상자에게 시권 지원을 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도식화하여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희는 봉사로 받은 임금으로 이제 시권을 구매하고 구매한 시권들을 매달 일정한 시권의 개수로 우체국을 통해서 각 시권 지원 대상자에게 시권이 전달됩니다. 저희는 시권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얀 도화지 팀과 함께 콜라보하여 울산대학교 학우분들 대상으로 스토리 이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토리 이벤트를 통하여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러한 구성품으로 학우분들께 함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대학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울산대학교 학우분들 총 100명의 학우분들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청년 결식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여서 SNS에 현재 게시를 하였습니다. 청년 결식 보고서는 총 4탄으로 4가지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 빈곤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4탄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식당과 콜라보 행사를 하였던 이름하여 우리밥 뽑기 이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SNS나 학교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 결과 218명의 울산대학교 교직원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여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과 보고입니다. 저희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에 맞추어 1년 동안 매달, 매주, 매일 활동하여 보시는 PPT와 같이 성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먼저 누적 336명의 봉사자가 누적 504시간 동안 학생식당에서 봉사를 한 후 식권 지원 대상자에게 총 1019끼, 즉 1019장의 식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봉사자와 식권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누적 336명에게 물었습니다. 봉사자 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로는 보시는 PPT 내용과 같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었고 봉사활동에 대하여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27번의 식권 지원을 받은 대상자 분들의 경우에는 17바 식권 이용을 통해 식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나요? 이 문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도 응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17바 식권 지원 사업을 다른 이에게도 소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권을 지원받음으로써 자기 개발 시간이 확보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다른 생활비가 늘어났다. 즉 교육비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대비 성장한 17바 결과 보고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의 시작으로 인하여 봉사나 식권 지원 등을 하지 못하여 냉동 도시락 형태로 끼니를 제공하여 오프라인 행사도 한 번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021년 제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봉사활동과 식권 지원 사업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외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SNS 게시물 홍보나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1년을 활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약 2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고 특히 식권 지원 금액의 경우에는 20배 이상의 성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다음은 17밥 2020년 계획인데요. 저희는 기존 사업인 식권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17품이라는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하여 올해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로 울산대학교 학우뿐만 아니라 울산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함께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산대학교 17밥은 22년도에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청년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을 위해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고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일단 그 결식 보고서, 청년 결식 보고서 청년 빈곤 실태 조사를 하고 결식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 결과와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인데 청년들을 어떻게 선발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또 낙인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십시일품이라는 프로젝트로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가 일단 청년 결식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학우분들을 통해서 청년 빈곤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해서 뭐가 제일 그러니까 크냐가 문제인 거죠. 의식주 중에서 솔직히 음식이 매일매일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내용들을 질문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로는 거의 대다수의 학우분들이 일단은 돈이 없을 경우에는 먹질 못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먼저 제일 소비를 전략하자는 게 식비가 제일 전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약간 본인들의 뭐 취미 활동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대상자. 네, 저희 식권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위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원래는 1, 2 구간을 받는 걸로 했는데 울산대학교 자체가 약간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2 구간의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3, 4분위 구간의 학생들로 저희가 일단 식권 지원 대상자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께 이제 식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보안이 유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명만 그 비밀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이 그 식권 지원 대상자랑 이메일로 번호가 아닌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식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십시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그 도시락 사업을 하시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특히 식품으로 되게 그러한 사회적 기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찾은 거로도 한 4군데의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십시일품은 밀키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밀키트가 되게 유행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밀키트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인 이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식품의 형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밀키트 형태의 그러한 구성으로 식품 그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식권 지원 대상자 분들께 만약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식권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형태로 이제 또 제공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로 지금 신사업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팀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인들의 전공 및 능력을 활용하여 펼친 사회공헌 활동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심사위원분들의 학생공헌단 링커스 7기 총평이 있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 혹은 격려, 앞으로 학생공헌단 링커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세롬 사무국장님 먼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총평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분들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를 준비하셨던 오랫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또 열정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감명 깊었습니다.
저희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제 추후의 계획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이제 지금 서로 이제 발표를 보시면서 서로 이제 보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실 때는 그 이후에 정량적인 그런 수치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한 해 동안의 노력이 조금 더 빛을 많이 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많이 배운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이제 코로나 시절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독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다른 사회공헌 활동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저희도 앞으로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아까 뭐 식품회사라던가 이런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그룹들에서도 도움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또 참신성이나 또 새로운 시각에서의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아주 신선하게 많이 다가왔었고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헌 모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아주 오늘이 이제 본선인데 그 예선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다라고 전체적 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나 또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심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백데이터나 또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도 한두 개 눈에 좀 띄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신선한 이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수 집계를 위하여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ns we've made. And we know there ain't no looking back. It might be hard, but we know love will make it up for us. Love sure is hard, but I'd do it all again. To give you my heart over and over. You were my star. You and me feel again. When we're apart, I feel it. And I see us walking hand in hand, living all the plans we've made. And we know there ain't no looking back. It might be hard, but we know love will make it up for us. And I see us walking hand in hand, living all the plans we've made. And we know there ain't no looking back. It might be hard, but we know love will make it up for us. Love sure is hard, but I'd do it all again. To give you my heart over and over. You were my star. You and me feel again. When we're apart, I feel it. And I see us walking hand in hand, living all the plans we've made. And we know there ain't no looking back. It might be hard, but we know love will make
sure is hard, but I'd do it all again. I gave you my heart over and over. You were my star. You and me feel again. When we're apart, I feel it. And I see us walking hand in hand, living all the plans we've made. And we know there ain't no looking back. It might be hard, but we know love will make it up for us. And I see us walking hand in hand, living all the plans we've made. 네, 점수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7팀 지금 많이 떨리실 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학생공헌단 성과 발표회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심사 기준 및 배점은 적극성, 창의성, 효과성, 발표 태도 기준으로 심사되었으며 심사위원 2분의 심사 점수 합계가 많은 최고점이 대상, 그 다음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학생공헌단 링커스 7기 성과 발표회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발표자 최소 인원이 참석한 대면 및 실시간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채널을 통하여 유튜브 방송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려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에는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학생공헌단 링커스 7기 성과 발표회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장려상은 총 3팀입니다. 장려상 코요록, 알키, HE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코요록 위팀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공헌단 7기 활동 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진행하여 타 팀의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21년 12월 28일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단장 이재신 대독. 장려상 알키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장려상 HE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우수상은 총 2팀입니다. 우수상 마우스팀과 느림의 미학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느림의 미학팀 먼저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느림의 미학팀 위팀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공헌단 7기 활동 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진행하여 타팀에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21년 12월 28일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단장 이재신 대독. 네, 우수상 마우스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이제 대상과 최우수상이 남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발표하면 나머지 한 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에 대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 사두용미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최우수상 사두용미팀 위팀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공헌단 7기 활동 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진행하여 타 팀에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21년 12월 28일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단장 이재신 대독. 네,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대상 십시일밥 팀입니다. 수상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십시일밥 위팀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공헌단 7기 활동 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진행하여 타팀에 기감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21년 12월 28일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단장 이재신 대독.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수상자분들 모두 앞으로 무대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한 팀 모두 축하드리며 학생공헌단 링커스 23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와 시상에 도움 주신 좋은 일자리 박재민 대표님과 백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한세롬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학생공헌단 링커스 7기 성과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